얼마 전에 KBS 그 다큐를 하나 봤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코인에 투자를 해서 25억을 벌었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막 이거 하니까 그래서 25억을. 그런데 이놈이 그냥 멈췄으면 됐는데 강남에 집을 한 채 사고 외제차를 하나 사고 그 돈으로 다 먹고 살라고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때려 보니까 50억이 필요하더래. 강남에 아파트가 30억을 한다네. 난 몰랐는데 30평짜리 살려면 한 30억 해야 된대. 외제차 한 1, 2억짜리 사고 그거 유지비 들리려면 이렇게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한 15억 이상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고 뭐 이래야 되니까 50억이 있어야 된대. 아니 그거 시사 프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베팅을 했는데 하필 루나에 들어간 거예요. 루나 코인이라고 아세요? 얼마 전에 엄청난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체력이 약했으면 IMF가 터졌습니다. 그 루나만 갖고도 한국인의 자산이 대부분 들어간 코인이었는데 한국 코인이었기 때문에 손실이 50조가 넘어요. 50조인가 55조가 났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한국 그 사건이 계속 연일 뉴스에 계속 톱으로 났었었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하시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IMF 맞을 때도 그 정도 손실 아니었어도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가 50조짜리가 터져도 50조짜리가 99%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휴지야 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진짜 경제적으로는 대단한갑다. 많이 컸는갑다. 이 생각 하나 했었고 그리고 그거에 물린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이게 99%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야. 그냥 빵이야 빵.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빵이야. 한 100원 준대 100원.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밥 사 먹어 1,000만 원 넣었는데 국밥이 한 그릇 나와. 이게 뭔가 싶은 거지. 아니 그게 현실이었었어요. 근데 걔가 그쪽을 넣고 지 돈만 넣은 게 아니고 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특징이 또 이렇게 빌려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25억이 있는데 다 날리고 빚이 5억이 남았대. 빚이 5억이 남았대. 아니 있는 일이에요. 뭐 보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있는 일이에요. 야 젊은 나이에 25억을 버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월급으로 벌어서 25억을 어떻게 벌겠어? 그건 뭐 평생 벌어도 월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25억 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걸요. 뭐 집 같은 걸 사놨는데 운 좋게 집이 올랐어요. 이러면 모르지만 그냥 월급만 모아가지고 25억을 만들었어요. 야, 그건 진짜 대단한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은행에 10억을 예치하고 있으면 그냥 현찰로 10억이 은행에 꽂혀 있으면 우리나라 1%입니다. 상위 1%에 속하는 겁니다. 부동산 이런 거 말고 현찰 10억이 그냥 꽂혀 있으면 아무리 뭐 잘 사는 사람이 많다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돈이거든. 25억을 만든 것도 대단한데 5억 빚인데 이제는 갚을 날이 막막한 거지. 자본이 있는 상황에서 빚이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자본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5억이에요. 죽지 사람 죽지 그냥 생각해봐도. 그게 이제 다큐로 이 사람의 이제 좀 인생 뭐 이래갖고 그걸 다루는 거야. 가지고 이제 뭐 월급도 다 차압당하고 대기업 다니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걸 했겠지. 우리 같은 사람 그런 거 하긴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걔가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몇 개월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25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로만 돌아가.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거거든. 왜 저 사람은 25억에서 그치지 못했는가? 내가 보기에는 25억도 굉장히 잘한 건데
그냥 샐러리맨으로 월급쟁이가 25억을 모았다는 것도 엄청난 투자를 잘했던 건데, 저 우리나라의 그 미국계 한국인 그 사건도 있었잖아. 그 펀드 하는 사람, 그 사람 뭐 100조가 날렸잖아. 자기 자산만 해도 그게 그 사람이 뭐 수십 조를 가지고 있었지. 다 날렸죠. 투자 잘못해가지고 100조가를 날려가지고 그 손실 엄청나게 주변 사람까지 다 입힌 거지. 어떻게 보면 한국계의 지금 이제 투자로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렌 버핏, 손정희 이런 사람들을 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급에 오를 정도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진짜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버렸지. 인생이. 그래서 그런 투자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기한 거죠. 진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안정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수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은 그게 섞여 있지. 100% 안정, 100% 안정으로 가면 너무 답답한 사람인 거고, 100% 야수면 야,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데리고 있으면 진짜 롤러코스터 인생이지. 이게 야, 이거 너무 불안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7대3, 6대4 이렇게 하고, 젊었을 때는 약간 더 야수적이고 투자적이고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아니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지. 뭐가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좀 더 야수적이고 일본 사람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성향은, 국민 성향은 그렇게 하는데, 안정성이 많으면 사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인생이 그냥 똑같은 거지. 저 같은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야수적인 사람. 그래서 일 벌리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거 좋아하고 금방금방 실증 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거가 뭐가 이렇게 이거 해볼래? 라고 들어오면 생각보다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낚였잖아. 나 이거 낚였잖아. 나 이거 사람이나 많이 오는 줄 알고 했다. 근데 이게 뭐요? 사람도 없고, 이거 낚였잖아. 나 이거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지. 아, 이거 장기 계약할 때는 상황 파악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우리는 안 해본 거는 거의 오케이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달라.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했으면 아마 미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수업하는 거, 우리 그거 못해요. 그게 이제 사람 성향이야, 성향.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뭐 아니면 도거든. 잘 되면 이제 되는 거고, 욕 먹으면 욕 먹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자존감이 강해서 특징이 욕을 먹어도 욕이 잘 안 박혀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 아, 이거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이런 정신으로 살거든. 그래서 맷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누가 칼로 배를 쑤시지 않는 이상 독고다이예요. 독고다이야. 까딱 없어. 그래서 이런 식의 성향, 이런 식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는 사실 윤회론을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을 더 높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하게 마치 그 일본 경제 성장하듯이 그냥 수평으로 가. 야, 머나먼 지평선이다. 계속 반듯해. 잃어버린 30년. 성장도 안 하고 물가도 안 오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 IMF 코로나를 겪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놀랐대잖아. 아니 무슨 물가가 3%나 오른대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오르는 거지 뭐. 계속 올라왔지.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내 수익만 안 오르고 다 오르는 게 인생 아니요 원래? 이런 거. 우리는 그거 익숙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 그렇게 가면 이게 변동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람이 안정적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해져요. 저는 그거는 동의하거든요. 부처님이 삼재팔란 얘기할 때 삼재가 수화풍 삼재입니다. 수, 물, 그 다음에 화, 불, 그 다음에 바람. 이게 삼재예요. 원래 사람에게 삼재 든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거예요. 지구가 망할 때 바람, 물, 그 다음에 불의 이러한 변동수 때문에 지구가 망한대. 그리고 다시 생성될 때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전쟁, 질병, 기근이 삼재. 인간 사회에서는 삼재. 전쟁, 질병, 기근이 삼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삼재, 소삼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삼재가 있고 판란이 있어. 판란,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여러 가지 세계에 태어나는 것들이 안 좋은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그건 참 맞는 것 같아. 장수천과 판란 중에 장수천과 북구로주가 있어요. 북구로주는 사람이 요절하지 않고 천세를 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세계입니다. 요절하지 않고 천년을 살아. 젊은 모습으로. 그리고 북유럽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가 북구로주야.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가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수천은 신들의 세계 중에서 뎁다 오래 산다 그래서 장수천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세계예요.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세계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가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판란 중에 삼도판란 만나지 않고라고 할 때 삼재판란, 삼도판란, 삼재판란이에요. 삼도판란이구나. 삼도는 지옥아기 축생. 그래서 판란 중에 그 장수천과 북구로주가 드는데 왜 거기를 넣냐면 거기는 너무 좋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퍼져 있대. 발전하려거나 노력하지 않고 다 그냥 그런저런 하면서 살고 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비판하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바꾸고 내가 속한 집단도 바꾸고 우리 사회와 이웃이 좋게 될 수 있도록 바꿔갈 수 있는 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 내가 한국 불교를 바꿀 거야. 참. 근데 그런데 낚여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지금 한 20명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참 깝깝하다 이거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불교의 윤회론은 94쪽에 나오는 로또형 윤회론이에요.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성이 훨씬 커. 투자로 얘기하면 제일 안정성이 큰 게 적금입니다. 적금이나 예금. 그것도 불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우체국에 가서 드시는 분들 있죠. 설마 나라가 망하겠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가서 든다. 이거 국가 거잖아. 그죠? 새마을 맞잖아. 그러니까 우체국 예금하고 새마을금고는 안 망하잖아.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는 재수 없으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예전에 은행 망하는 걸 IMF 때 한번 봤잖아.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했더니 예 이랬잖아. 그래서 이게 은행도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봤죠.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파산, 이번에 스위스 은행 뭐 파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봤잖아. 은행도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안정적인 거는 맞지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정 불안하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에다가 넣고 그렇지 않으면 큰 은행을 선호하는 게 그런 거죠. 설마 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 망하겠어?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이자를 더 주는 데는 좀 위험한 데지. 뭐 신협 뭐 이런 애들 농협도 안 망하겠네, 그죠? 농협도 국가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2차 금융권은 좀 위험하니까 사람이 이자를 좀 더 줘도 잘 안 하잖아.
아니 맞잖아. 그리고 이제 조금 불안하지만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이죠. 주식이죠. 그리고 진짜 위험성 높은 거 뭐죠? 코인이죠. 야, 이게 뭔가 싶은. 근데 부처님의 윤회로는, 불교의 윤회로는 94쪽에 나오는 건 약간 코인과입니다. 그래야 노력한대. 예. 야, 예금, 은행에다가 예금, 아니 그러면 뭐 채권 이런 거 해서 인생이 바뀌겠냐? 네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야수의 심장으로 코인으로 뛰어들어와 봐.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지. 곧다우로 하니까 다음 생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꿀 수 있는 방식. 그게 코인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 정신 자세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라. 머리에 불 붙어봤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봤는데 진짜 그거 후루룩 탑니다. 후루룩 탑니다. 언제 봤냐면 지금은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러는데 한 십몇 년 전쯤만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저녁에 그 법당 마당에 있는데 초를 꽂고 불을 다 일일이 붙였어. 불을 다 붙였어. 라이터 같은 걸로 다 붙였어. 그리고 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고 돌았어. 그랬을 때 뒤에 오는 할매가 좀 이상하면 등을 잘못 높이 드는 바람에 앞사람 머리 쪽에 촛불이 땡겨치면서 불이 붙는데 파마머리 진짜 위험합니다. 한 방에 후룩 불이 후룩 올라오는데 그걸 때려서 끕니다. 아니 이렇게 때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쳐내서 그럼 꺼져요. 금방 꺼져. 꺼지는데 영구되지. 이렇게 중간에가 좀 붕 뜨지. 어떤 뜻인지 알아요? 근데 진짜 후루룩 탑니다. 순식간입니다. 불과 1, 2초 만에 이거 그냥 냅두면 확 갈 것 같은 느낌. 그럼 화상 입습니까? 화상은 안 입어. 표면에서 그냥 후루룩 타는 거기 때문에 화상은 안 입어. 화상은 안 입어. 의심나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라이트 한 번만 딱 붙여봐. 후룩 간다. 머리에 붙은 불을 그런 얼마나 동작이 빠르냐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그거 봤을 때 그냥 구경하고 있어. 오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당황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노보살님들이 쳐서 끄더라고. 왜? 많이 겪어본 거야. 예상했다는 듯이 손동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그러고 있지. 나도 그러고 있지. 그럴 수 있어. 됐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그렇게 타도 크게 데미지를 안 받으니까 그냥 에이 이러면서 그냥 끝났는데 젊은 사람 같으면 막 호들갑을 또 떱니다. 젊은 사람이란 20대나 30대가 아니고요. 그런 분은 절에 없고요. 이제 한 40대나 50대 초반 이런 분들 막 호들갑을 떱니다. 어떻게 하긴 날라갔지 뭐. 한 번 불탄 머리카락은 회복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쩌겠어. 안 그러면 가짜 머리 붙이든가. 그래서 그렇게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진짜 신속하게 안 끄면 싹 날아가는 거예요. 끄듯이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늘상 제가 스트레스 없기를 바라지 말고 저는 보왕삼매론에 그런 거 좋아해.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고로서 옛날 사람들은 양약을 삼았느니라. 그렇게 보왕삼매론에서 가르치니까 이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병이 있어. 병고로서 양약을 삼은 게 아니고 식품 보조제만 더럽게 먹고 있어. 진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
날 새서 시험 공부할 때 그때 내 머리가 이렇게 좋구나. 이 벼락치기 하는 정도의 효율성을 평상시에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1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위에 몇 명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좋아. 왜? 불안하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정적이 되면 그런 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에 빠져서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발전시킨다. 그건 부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롯데용 윤회론이나 아까 장수천이나 안 그러면 부끄러주에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발전도 없고 죽음뿐이다.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로부터의 혁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바꾸려고 하는 투철한 노력과 자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정도 윤회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하고 99쪽에 나이를 따지지 않는 능력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도에서 불교는 어떻게 당대에 성공했는가? 부처님이 당대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분석.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는데 사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 사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독배 마시고 죽었고 예수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고 야 이게 뭔가 싶지. 한 사람은 시신이나 보존했고 한 사람은 시신도 제대로 보존 못해서 옆구리에 또 찔려가지고 그 롱기루스의 창인가 뭐 이런 거 있어. 그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옆구리를 또 한번 찔러봤대잖아. 뭐 부활했다 하는데 뭐 부활했는지 그건 지 얘기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끝났고 공자 제자는 72명이고 중리 세가 열전에 나옵니다. 저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부처님은 한 10,000명 정도 제자가 아무리 안 쳐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야 이게 뭔가 싶죠. 당대에 이렇게 성공하고 당대에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부처님은 성공할 수 있고 예수나 소크라테스는 실패하는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냐 이상주의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는 피카소를 좋아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서 피카소, 인상파 다 아시잖아요, 그죠? 피카소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제가 미술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피카소는 바람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도 많았고 여기서 바람이란 진짜 바람이다. 진짜 바람. 여자도 겁나 많아. 그러니까 재밌게 산 사람이야. 당대에 성공해서 그림도 되게 비싸게 팔아먹었고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조영남 같이 저렇게 껄떡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여자들이 막 줄줄 따랐고 굉장히 괜찮지? 어때? 별로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게 괜찮지 않아? 인기도 있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괜찮지? 연애도 맘대로 하고 그에 비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고흐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했었던 사람은 고흐고 고흐는 300점의 그림을 팔았지만 평생 한 점의 그림을 팔았고 3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한 점을 팔았고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덕분에 개털이었고 유화 만지다가 유화에 수은하고 납성분이 있어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색칠하다가 지정신이 아니어서 귀도 자르고 정신도 좀 이상했고 그래서 고흐 그림에 별이 빛나는 밤
뭐 오르쉐 미술관, 이게 오르쉐 미술관이 저 뭐야, 그런 그림들을 보다 보면 이게 막 구불구불 하거든요, 선들이. 그런 게 이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좀 이상해서 그 사람 눈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미술적으로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얘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눈으로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수은이나 납을 많이 만지면 이게 피부로 흡수가 되거든. 그러면 사람이 좀 미쳐가거든. 예. 그래서 슬픈 사람이지. 슬픈 사람. 지금은 고흐 그림이 아마 피카소 그림보다도 더 먹어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슬프게 산 사람이고.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산다라면 어떤 식으로 살고 싶어? 그치? 근데 피카소는 너무 약간 비윤리적이고 또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것도 왜 저 사람은 성공을 했고 저 사람은 안 됐을까? 죽은 뒤에 뜬 사람과 살았을 때 뜬 사람,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왜 성공했고 예수나 소크라테스는 왜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대박을 쳤으면 공자는 한 중박을 친 거고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는 그냥 하자가 된 거예요. 하자가. 당대에는, 그들 당대에는. 야, 성공은 둘째치고 그게 독사, 한 사람은 독사당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우리 그냥 생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기네들도 얼마나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부활했네 어쩌네 하면서 약을 팔겠어. 뒤가 끝나니까, 그렇게 끝나니까, 경기가 그렇게 끝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나오면 되지 왜 안 나오냐고. 살아났으면 계속 나댕겼으면 됐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오해도 없고 살아났는데 바로 승천했어요. 야, 그런 식으로 살아났으면 그게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알 수가 있냐고. 그런 걸 보고 주장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유병헌 씨도 그게 요즘 같지 않았으면, 그 옛날 같았으면 그 부활했다가 천상으로 승천했다라고 한다니까. 그럼 끝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것들은 많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자 시절에, 왕자 시절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아서라고 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99쪽에 나오는 인도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능력제 사회입니다.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나이 든 분들에 대해서 우대해 주는 게 있어요. 우대해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이고진 저늙으니 짐벗어 나는 주.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도 무겁겠어. 돌은 무거워, 젊은 놈한테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효의 문화, 그 다음에 경로의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부터, 이게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적 특징이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유목 문화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 우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TV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지금 TV 안 본 지 한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요즘은 TV를 잘 안 보니까. 여러분 TV 보세요? TV를 잘 안 보는데 TV를 이렇게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젊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가수들도 훨씬 젊은 애들이 나오죠. 그게 두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TV에 그걸 분석할 때 보면, 하나는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나이 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젊은 애들은 TV를 안 봐서래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만 TV를 보기 때문에 유재석, 강호동 뭐 이런 사람들만 나온대. 계속 나이 든 사람만 나온대. 걔네가 젊은 것처럼 하고 나오지만 다 50대거든요.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이 보는 쪽을 보면 가수나 이런 거 보면 다 젊은 애지 나이 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시절 자체가 젊음을 좋아하는 문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도 젊어 보인다 하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보살님들도 내가 40대인 줄 알았잖아. 60대인데. 그러면 내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노안이라 그래요. 그냥 60대로 보여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냥 60대구만 뭔 40대로 보여. 그런데 그게 이제 서로 덕담해 주는 거지. 새댁이라고 해도 막 믿겠어. 그러면 당신 아들하고 여우든가. 그래서 젊음을 선호하는 문화가 인도에서부터 유럽 그다음에 미국에 걸쳐 있는 문화예요. 젊음을 높이는 문화. 그리고 동아시아는 연세 드신 분들을 좀 예우해 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을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저희 어렸을 때는 어른이 얘기하면 무조건 좀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좀 부당한 거라도 막 어른이니까 이러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훨씬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젊은 것도 능력제이기 때문에 젊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공자보다 8살 적은 사람이고, 인도에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 부처님이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36살쯤에 120살 된 사람을 교화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세 이상 위로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나이 많은 제자라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선생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지. 왜? 대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선생님도 있고 젊은 교수도 있고 나이 든 학생도 있거든. 근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가 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능력제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능력제고, 동아시아에는 거의 연공서열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도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 선생과 같다. 학원 선생은 능력으로 봅니다. 그거 뭐 그 사람의 학벌 뭐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바로 배신합니다. 능력 없으면 바로 배신합니다. 내가 학원을 3개월을 끊었어도 가보니까 거지 같아. 선생님이 말하는 게 거지 같아. 그리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학원비 달라고 얘기해 봤다가 안 줘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끊고 갑니다. 유명한 선생한테 다시 갑니다. 맞잖아요. 그게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인도식의 선생 문화예요. 선생 문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선생 문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사부 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무조건 선생은 받들어 준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아니 인도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선생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얘기를 해서 금방금방 먹힐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 어린 사람이 뭐라고 옳은 얘기를 해도 저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무시하지. 그래서 제가 현대사회는 나이 어린 선지식이 많은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핸드폰 하나를 쓰더라도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더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봐서 대책이 안 섭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기능 하나를 쓰려고 해도 송금이 잘 안 되더라도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나 뭘 찾아서 영상 보려고 해도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게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그런 걸 봐서 뭐 하겠어. 그래서 스승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는 게 능력제로 존경할 거냐 나이로 존경할 거냐의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인도는 부처님이 젊었을 때도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다더라 라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101페이지 보면 인도의 논쟁 문화가 있어요. 논쟁 문화. 스승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서 논쟁에서 이기면 이길 중에 도장 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면 그쪽 세력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지면. 그러니까 내가 대성학원에 있고 저쪽에 한샘학원이야. 그런데 선생끼리 따닥 해가지고 지면 대성학원이 이겼어. 그러면 한샘학원을 인수하는 거야. 흡수. 그래서 진 선생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이긴 선생의 제자로 들어가거나, 완전히 은퇴해서 어디 안 보이는데 숨어 살거나, 안 그러면 자살하거나. 내가 그걸 승복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자존심상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 자살입니다. 자살. 부처님은 한 번도 안 졌어요. 논쟁에서. 그러니까 부딪힐 때마다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화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떼거리로다가 그냥 그 동네에 가서 리더를 하나씩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력이 눈덩이처럼 쉽게 커졌다더라. 실제로 부처님한테 져서 뭐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인도 전통에서는 뒤에까지도 한참 내려가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논쟁을 벌였을 때도 그때 상대 논사가 뭐라 그랬냐면, 지는 사람은 자살하는 걸로 합시다 라는 조건을 걸어. 빅매치입니다. 빅매치.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걸 때도 있는데, 죽어도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뭐 이러면서 탁 하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식의 논쟁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선생들끼리 논쟁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해요. 그래서 우리 판소리 구경하듯이 저녁에 논쟁을 하거든요. 해질 무렵에. 낮에는 더우니까. 그러면 거기 앉아서 그 싸움 구경합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누가 이겨라 져라 뭐 이러면서 싸움 구경하고, 그 다음에 자빠져서 보고. 기니까 이게 왜 볼 것도 별로 없고 이러던 시절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데서 뭐 엄청나게 이겼죠. 그런 장군들 있지. 우리도 김유신 장군, 거의 뭐 불패 장군이라고 하는. 그리고 몽고 잘 나갈 때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전 세계 장군들, 잘 싸우는 장군들을 순서대로 매기면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1등을 누구를 꼽냐면 수부타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수부타이. 거의 뭐 전쟁의 신급이야. 몽고, 그러니까 징기스칸 밑에서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징기스칸 혼자서 그거를 다 영토를 개척했다? 안 됩니다. 그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몽고 영토를 생각해봐. 그게 혼자서 다 뛰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야, 한 바퀴 돌고 오면 저거 몇 개월 걸려. 그거 어떻게 혼자서 하겠어. 거기에 충실하고 능력 있는 장군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이 수부타이라는 사람이 아주 뭐 이거는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상대가 끝납니다. 그것도 소수로. 야, 이게 가능한가? 경기 끝내고 옵니다. 관우나 이런 사람들은 만들어진 인물이고,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관우도 물론 실존 인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우 캐릭터는 사실은 소설 속에 나오는 지어낸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삼국시대에는 민병대 전투기 때문에 장군은 뒤에서 지휘하는 거지 앞에서 1대1로 일기토를 안 붙어요.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뭐 화웅을 죽일 때 그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멋있었던 관우의 모습,
저 뭐야 조조 밑에 이렇게 저 제표가 있을 때 화웅이 탁 저쪽에서 저 원소 쪽에서 딱 나왔는데 조조 장군들이 나가자마자 다 치고 그러니까 관우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러니까 탁배기를 한 잔 딱 주면서 이렇게 조조가 이거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면 배도 든든하고 술이 알딸딸하니까 힘도 나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약간 그렇게 하듯이 딱 주니까 됐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갔다 와서 마시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싹 갖고 한 방에 끝내버리고 돌아와서 그 탁배기를 딱 받으면서 아직 술이 식지 않았군. 이거 얼마나 멋있어. 나 그런 거 굉장히 내가 멋있고 굉장히 대단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다 구라예요 이렇게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다 지어낸 거야. 그냥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거야. 소설에서는 뭔들 못 되냐 막말로 얘기해서 아이언맨이 지구도 구하는 우주도 구하는데 그런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 수부타이는 진짜 이게 진짜 있는 사람. 그리고 몽골을 위해서 누군가 커버 쳐주지 않거든. 그게 왕조가 오래가고 번성해야 이렇게 커버를 쳐주는데, 그러니까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은 사기성도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에 대한 전쟁 기록과 이성계에 대한 전쟁 기록을 대등하게 보면 안 돼. 최영은 미화되지 않은 기록이고 실제로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성계는 약간 구라가 많이, 왜냐하면 조선에서의 판단이거든. 고려사라고 하는 게 조선의 판단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태조를 조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이만큼 있으면 그걸 막 MSG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성계고, 최영은 이성계한테 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띄울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수부타이도 커버 쳐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후속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진짜 뭐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에 제가 잘 싸우는 그 장군들을 많이 알거든. 우리 역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최강. 한 번을 안 진다. 그리고 몽고군이 패배해서 오더라도 수부타이만 보내면 그냥 다 정리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가면 경기 끝입니다. 더럽게 잔인했을 거예요 아마. 더럽게 잔인했을 거야. 진짜 저승사자 같이 아마 나왔을 걸.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에도 나오잖아. 몽고가 온다. 그게 세상이 끝날 때 종말에 몽고에 뒤지게 당한 그게 나중에 유럽 동유럽까지 싹 쓸고 갔는데 안타까운 일이지. 그때 조금만 상황이 한 2, 3년만 더 있었으면 프랑스까지 끝났다. 프랑스까지 끝났다. 영국 살아남았습니다. 영국하고 아마 북유럽 좀 살아남았을 거야. 북유럽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뭐 거기 가치가 없어서. 그리고 영국은 못 가. 우리도 봤었잖아. 강화도로 도망가 있는데도 얘네들이 배가 안 돼. 의외로 배가 안 돼. 일본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에 실패한다는 얘기는 영국도 살아남았겠구나. 그때 한번 조지는 건데 진짜.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당시 인도 논사 중에는 이렇게 논쟁 붙는 상황에서는 거의 수부타이예요. 이게 무패입니다. 무패. 그래서 불교가 당대에 쫙.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통신과 그 다음에 교통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에 그 정도를 성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들 문화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다 거지 같은 상황이 돼서 다시 재건된다. 재건은 뭔 재건이야. 원래부터 뭐 별건 없었으니까. 다시 시작되는 상황에서의 특수성이 있었던 거지. 오늘날 정주영 회장님 같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분이 재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움직이실 수 있었던, 그분들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적 상황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당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신이 내적으로는 왕궁에서 최상의 질적인 교육들을 받았던 거. 또 하나는 인도 문화의 특수성이 작용해서 도장 깨기를 하면 그게 다 넘어오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도 도장 깨기를 했어요. 근데 다 승리했거든. 근데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히랍은 문화가 달라. 도장 깨기를 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네가 무지하다라는 걸 가르쳐줬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앞에서 깨지고 개망신을 당해서 쪽팔린 거야. 그래서 뒤에서 연합을 합니다.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가 배달되도록 했습니다. 재밌지? 왜? 인도 문화 속은 깨니까 내 세력이 늘어났고 이거는 앙심 가진 놈들만 늘어난 거야. 망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저 자식 어떻게 좀 조졌으면 좋겠어. 이게 세력들이 뒤에서 연합을 하니까 마일리지가 올라가서 독배가 보너스로 하나가 추가가 됐죠. 독배 원샷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도장 깨기를 해도 이게 문화 배경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가 올라가면 갈고리를 걸어서 발목을 넘어뜨리고 태클을 거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집단주의 구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똑똑한 놈이 있으면 똑똑한갑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 이게 참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자빠질 확률이 크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진짜 저 정도 기업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 그죠? 막말로 얘기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뭐 스페이스X나 안 그러면 테슬라나 이런 몇 개 기업만 이 우리나라 거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먹고 산다니까. 야, 그 얘기 했잖아. 일론 머스크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삼성의 몇 배인데 삼성이 지금 한 서너 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우리 한국 사회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문화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당대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인도의 특수성적인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103페이지 보면 불패의 신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103페이지 다음 시간에 104페이지부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장시간 동안 해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